홈팀 헤타페 포메이션은 5-3-2로 안정적인 파이브백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수비 블록을 촘촘히 세우며 상대 전방 압박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 역습 루트를 만든다. 중원에서 아람바리는 패스마스터다운 빌드업 전개와 킬패스로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마요랄은 문전에서 마무리 감각을 살리고 리소는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공간 활용을 지원한다. 결국 헤타페는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역습 한 방에서 승부를 거는 구조다. 원정팀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3-3으로 짜임새 있게 세워져 있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보에는 제공권을 활용한 타깃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속도전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카를로스 비센테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파이브백을 상대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블랑코는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을 만나면 템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헤타페는 파이브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와 아람바리의 전술적 빌드업을 앞세워 홈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알라베스는 포백 간격 관리와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면서 역습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오늘 경기는 헤타페가 전술적 응집력과 경기 흐름 주도권을 바탕으로 승리를 확정할 확률이 높다. 홈팀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팀 공격의 중심이 된다. 사디크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백과 크로스로 페럿에게 직결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미난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에서 전방까지 넓은 구간을 커버하며 페럿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연결축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미난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타이밍 있는 전진 패스를 찔러줄 때 알크마르의 공격은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방 템포를 고려할 때 알크마르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즈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는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에서 고립될 때가 많다. 은바요는 측면 돌파와 직선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역습을 시도하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오스팅은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으로 균형을 잡지만 알크마르의 빠른 전개와 공간 침투에 대처하기엔 버거울 수 있다. 특히 즈볼레 수비진은 박스 근처에서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알크마르의 연속적인 전진 패스와 침투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알크마르의 공격 패턴을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수비 집중력에서 큰 한계를 보인다. 알크마르는 미난스가 중원과 전방을 잇는 연결축으로 활약하며 페럿의 마무리와 사디크의 측면 공략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즈볼레는 박스 주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홈팀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주도권을 끝까지 틀어쥐며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코모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홈에서 안정적인 라인을 세우고 있다. 보이보다가 팀의 전술 핵심으로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정교한 킥 능력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상대 박스 근처에서 얻는 세트피스는 곧바로 득점 기회로 연결될 수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그의 킥은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두비카스는 타점 높은 헤더 능력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하며 제공권 싸움에서 상대 수비를 압도한다. 니코 파스는 이선에서 연계와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흐름을 정리하며 전방으로의 빠른 연결을 주도한다. 결국 코모는 세트피스와 제공권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바탕으로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사수올로는 4-3-3 전형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 한다. 피나몬티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지만 제공권보다는 발밑 플레이에 강점을 둔다. 베라디는 우측에서 커싱과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최근 경기력 기복이 눈에 띈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저항에 힘을 보태지만 수비 전환에서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잦다. 특히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때 실점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흐름은 사수올로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코모는 보이보다의 날카로운 킥과 두비카스의 제공권을 앞세워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반면 사수올로는 원정 수비 불안과 전술적 단조로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코모가 세트피스와 제공권이라는 무기를 통해 승리를 완성할 그림이다. 홈팀 AT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그의 터치라인 침투는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 슈팅 찬스를 연결할 수 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 압박과 짧은 연계에서 강점을 보여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빠른 슈팅 전환으로 마무리를 노린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박스 안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패턴화된 공격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라요의 수비 조직력에 맞서면 단조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교체 자원에서도 전술적 다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정팀 라요 포메이션은 4-4-2이며 28라조는 박스 주변에서 짧은 템포의 원투 패스로 공간을 만드는데 능하다. 세르히오 카메요는 제공권 싸움과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며 연계와 마무리에서 동시에 역할을 수행한다. 오스카르 발렌티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전개 속도와 공격 지원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라요의 주요 공격 루트는 팔라존과 카메요의 콤비 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창의적 패턴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템포 유지와 집중력 관리가 떨어져 후반으로 갈수록 허점이 반복된다. 결국 다양한 루트가 차단될 경우 공격의 무게감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다. AT 마드리드와 라요 모두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결국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승부는 무승부와 언더 가능성으로 수렴할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흔들림까지 겹치면 득점보다는 실속 없는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오야르사발은 좌측에서 안정된 마무리 능력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공격의 중심을 이끈다. 쿠보 타케우사는 특유의 드리블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인 연계 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여준다. 브라이스 멘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볼의 흐름을 전방으로 이어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킥을 공급한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중원 지배력과 측면 돌파를 동시에 갖추며 경기 리듬을 주도할 수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대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낸다. 원정팀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5-3-2로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원정 피로가 경기력에 악영향을 준다. 무리키는 제공권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며 공격 전개가 끊긴다. 아사노는 속도와 활동량으로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장거리 원정 이후 체력 저하가 겹치면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다르데는 중원에서 안정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순간 쉽게 밀릴 수 있다. 결국 체력 방정과 중원 열세가 겹치면 후반에는 라인이 무너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가동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마요르카는 원정 피로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후반 집중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